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제네시스 GV80 운전석에 앉아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지금 2시 반 되는 시간인데요. 길어야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승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서울 출발해서 파주까지 이동하면서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따로 밖에서 격식 차려서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서 운전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양해 바라고요. 오늘 GV80 쿠페 타고 시승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으면 출발하시죠. 자, 센터페이샤 27인치죠. 그 두 개의 모니터를 이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모니터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센터페이샤 인포메이션 모니터는 아주 가볍게 터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또 이 아래에 있는 요구 셔틀처럼 가볍게 돌아가는 조작 버튼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지 되네요. 그냥 무선 연결은 되지 않나 봅니다. 테리언 모드, 오프로드 모드죠.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테리언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고요. 속도 제한, 그리고 경고 방식,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전방 측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등의 기능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사운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끄기를 택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영상 조작하고 표시 정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정보도 올라오는 게 좋죠. 클러스터, 화면 밝기, 클러스터 테마, 드라이브 연동 혹은 테마 A, 테마 B, 테마 C, 테마 D, A, B, C, D 4개의 테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향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향기 표시가 있는데요. 강도를 강하게, 중간 약하게, 끄기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향기 상당히 좋은데요. 향기롭습니다. 중간 정도로 향기를 방향 기능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는 그레이트 아웃도어, 드라이버스 어웨이크닝 이렇게 2개의 향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프리미엄, SUV 다운 그런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 모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죠. 색상, 이런 색상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도 있겠죠. 원터치 방향 지시 등 7회 깜빡임, 5회 깜빡임, 지능형 헤드램프 작동, 40km 이상에서 작동을 하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 헤드램프 에스코트, 컴포트, 내추럴 다이나믹, 라이팅 패턴도 조절을 하네요. 디지털 키, 안전을 위해 사용이 제한된다. 디지털 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한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용자 프로필 음성인식, 차창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차창 여는데 카메라가 열려서 제가 빨리 닫았고요. 삼성전자 주식 11월 29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전일과 동일한 72,700원이에요. 뒷차창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열게요. 자, 후석 창문 열었고요. 오늘 날씨 현재 탄현면은 눈이 와요. 오늘 뉴스 연합뉴스의 이 시각 주요 뉴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아주 많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화면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 아래 송풍구가 얇게 배치되어 있고
그 밑으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또 몇 개의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인포메이션 모니터의 주요 기능,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아래는 공조 장치들입니다. 방향 기능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열선 핸들 기능, 풍량, 풍향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 누르면 오픈돼서 이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 C-볼트 전원 아울렛, UVC 이렇게 자외선 소독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외선 소독 가능하고요. USB C 타입 포트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조작 부분이 3개의 원형 지문인식 센서까지 하면 4개의 원으로 조작 컨트롤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윗부분은 인포메이션 모니터 조작하는 부분이고요.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데 좀 헐겁습니다. 가볍게 작동이 되고요. 아랫부분은 변속 레버죠. 원형 변속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일 아래 작은 부분은, 제일 작은 동그라미는 주행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하나는 드라이브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테레인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오버헤드 콘솔 SOS 버튼 들어와 있고요. 콘솔 박스 상당히 얇고 좁다 싶은데 이 커버를 떼어내면 이 안쪽으로 또 깊숙한 콘솔 박스 만나게 됩니다. 작동사니들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될 테고요. 계기판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픽 마주하게 되고요. 올라오는 정보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주행보조 시스템, 오른쪽에 음성명령과 오디오, 핸드폰 버튼들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어서 8단 자동 변속기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급하게 살펴봤는데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잠깐 뒷좌석 가서 뒷좌석 보고 움직이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제가 시간 바쁜데 굳이 뒷좌석 앉아본 이유는 이 차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져서 이 머리 윗 공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고 머리 공간 체크해보면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하게 들어가죠. 손바닥 2개는 여유 있게 드나들고요. 머리 공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버튼 한 번 눌러서 이렇게 차창은 열리는데 이 정도 남기고 열리네요. 보니까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실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햇볕 가리개 선바이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아래쪽으로 전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으로 이 정도까지 뒤로 누일 수가 있네요. 또 앞뒤로 슬라이딩도 됩니다. 제일 앞으로 보내면 이 정도 되고요. 뒤로 밀면, 자, 그래서 시트 제일 뒤로 밀고 누이면 이런 자세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헤드레스트에 아주 푹신한 벽에처럼 머리받침을 놓아둬서 헤드레스트에 닿는 머리의 느낌이 아주 편안합니다. 또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아랫부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가 접힙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를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2개 들어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도 되는데 온도 조절은 좌우 구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아래 USB 포트 C 타입 2개, 그리고 200W 짜리 220V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아울렛 들어와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인증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자유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오후 2시에 차를 받아서요, 집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GV80 라인업에 새로 투입된 쿠페입니다. 신형 모델로 교체 투입되면서 쿠페 바디가 새로 추가된 거죠. 증강현실이 반영된 내비게이션, 현재 실제 화면에서 진행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길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확실히 조용하네요. 고급스럽습니다. 첫 움직임에서부터 조용하다는 느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확 다가오네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진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노면 충격을 툭툭 치고 나가는데
단단합니다. 부드럽다가도 필요할 때는 제법 단단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목적지 설정, 임진강역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검색이 아주 빠릅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적지 설정을 마치는데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깔끔하죠.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리안 모드,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죠. 일단 온로드니까요. 주행 모드 컴포트 모드로 세팅하고 갑니다.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죠. 앞모습이 힘이 있죠. 확장된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액티브 에어 플랩,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타입의 LED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고요. 더블 레이어드 지메트릭스 패턴 그릴, 앞모습에 어떤 그 강한 인상을 주는 포인트가 되고 있죠. 측면에서 볼 때 파나볼릭 라인 아주 유리하죠. 낮고 완만한 루프 라인이 아주 섹시한 실루엣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 쿠페 전용 휠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는 LED 면발광 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발광 램프가 상당히 느낌이 좋죠. 좀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파워트레인입니다. V6 3.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380마력의 힘을 냅니다. 최대 투코 54.0kgm고요.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7kg. 공차 중량이 2230kg입니다. GV80 쿠페 모델에만 적용되는 파워트레인이 하나 있는데요.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을 쿠페 전용 파워트레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15마력의 강한 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앞선 기술력을 또 여기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그 모델이 아니고요. 3.5 터보 모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5회전이 채 안됩니다. 2.4회전 정도 돌아가는데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락투락 조향이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죠. 눈 내리는 날 올힐 드라이브 차를 타고 움직이면 좀 든든한 그런 면이 있죠. 김장 다 해놓은 주부의 심정이 이럴까요? 겨울이 두렵지 않다 라는 얘기일 텐데, 스노우 타이어까지 딱 장착해 놓으면 최고일 수 있죠. 겨울이 코앞에 닥쳤을 때 올힐 드라이브 SUV를 탈 수 있다라는 것,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차창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넓은 화면에 깨끗하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보기 아주 편안하고요.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차선 표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터널 앞에서 차창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은 아직 수입차에서는 없는 기능이죠. 차선 변경 보조 기능도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입차에서 만나볼 수는 있지만 어지간한 브랜드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급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로터리 방식의 변속 레버를 통해서는 수동 변속은 안 되고요. 수동 변속은 패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에 일자로 깎인 디커 스티어링 휠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와 카메라를 통해서 주행 방향의 노면 상황을 파악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움직이다가도 필요할 때는 단단한 반응을 보이면서 차체의 흔들림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차선 변경 신호를 주면 이렇게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하죠.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아주 편안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차선 변경 들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달라붙어서 중간에 작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작동을 한다는 얘기고, 조건이 맞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잠깐 띄고, 자, 작동을 하지 않죠. 스티어링 휠에서 그냥 손을 얹듯 말듯 가만히 쥐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노면 소음이 거의 듣기 힘듭니다.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달리고 있고요. 타이어에도 흡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조용한 차, 조용한 실내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마운트 컨트롤 유닛을 2세대로 업그레이드 했죠. 엔진 내에서 전달되는 소음 진동도 좀 더 잘 잡았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횡풍 제어도 합니다. 인천대교, 서해대교 같은 긴 다리를 지날 때 차체 옆으로 때리는 횡풍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향이 흐트러지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트레일러 같은 거 연결하고 달릴 때는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죠. 횡풍 안전성까지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악천 후에 움직일 때 좀 더 든든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 페달의 응답성도 좀 더 예민하게 혹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큐 사운드 디자인, 소리가 좀 더 크게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저는 그냥 꺼서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소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속도를 높여서 고속주행을 해봤는데요. 엔진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게 들리죠.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가 커집니다. 대신에 에큐 사운드를 작동을 시키면 그 바람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엔진 소리를 상당히 울림이 크게 들려줘서 가상의 사운드를 통해서 엔진 사운드를 증폭시켜줘서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효과는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차체 안정감이 무척 우수했는데요. 거기에는 네바퀴 굴림의 효과에 더해서 2.2톤이 넘는 이 차의 무게가 지그시 도로를 누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거워서 연비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으나 좀 달릴 때 주행 안정감을 좀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또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속 90에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단 1300이네요 7 6 5 4 3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3단 시속 90 4000rpm 보이고 있습니다. 8단 변속기, 다단 변속기를 사용을 해서 엔진 회전수, 낮은 엔진 회전수로도 시속 90km를 잘 커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잠깐 주행 모드 스포츠로 올리고요. 좀 힘찬 주행, 스포츠로 올리니까 가속 페달 반응이 바로 예민해지는데요. 좀 말랑했던 고무 풍선이 아주 압력을 높여서 빵빵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SUV잖아요. 차체가 높아서 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일상 주행 영역의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라고 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속도에서도 가속을 한다면 제법 다이나믹한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쭉 가속을 하는데 금세 시속 100km를 터치를 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힘을 쫙 빼고 긴장 풀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좀 가속 페달을 밟고 시간이 좀 지나야 잠깐 한 박자 쉬고 가속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이제 욕심을 낸다면 뭐 에어 서스펜션 정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제 정비 메인테넌스 면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굳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작동을 시키고요. 자, 시속 90에 맞추고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봅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쭉 가는데 내 차로 오른쪽으로 가는 1톤 트럭 보고 있고요. 왼쪽으로도 아마 차가 있으면 체크를 했겠죠. 모두 3개 차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반응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타이어 사이즈 129/490 20입니다. 22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보디 스타일은 SUV여서 차체 좀 높죠. 게다가 올힐 드라이브, 이게 4바퀴 굴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발이 날릴 땐 올힐 드라이브로 달리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최우선으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노면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파악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노면이 미끄럽다 판단이 들면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속도 낮춰서 안전운전 하는 게 최고죠. 나는 사륜구동이야, 스노우 타이어 달았어, 속도 높여서 기분 내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륜구동이어도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어도 한겨울에는 눈이 내릴 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속도를 많이 낮춰줘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시속 9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90까지 올리고요. 하나, 둘, 셋. 가속 페달은 좀 깊게 밟히고요. 비상등은 깜빡이죠. 그리고 또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줍니다. 페달은 조금 소프트하게 깊게 밟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차체는 그냥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냥 가라앉는 듯한 그런 반응으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갑자기 눈이 쏟아지네요. 미끄러울지 모르니까요. 제동 한번 툭 해보고 괜찮습니다. 그립 살아있고요. 자, 가서 제동 턴, 차체가 기울어진다 싶을 때 안전띠를 탁 당겨주네요.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트의 몸을 딱 잡아줍니다. 차체는 살짝 기울고 구동의 느낌은 안정되어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코너에서는 4바퀴 굴림의 힘이 상당히 크죠. 3.5 터보의 풀옵션 22인치 타이어까지 끼워서 1억 원 정도 하는 판매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품질, 이 정도의 옵션, 편의 장비들을 갖춘, 게다가 SUV지만 쿠페 스타일로 만들어서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SUV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값어치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주행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창밖에는 눈이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로백 가속 테스트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이 차 380마력의 공차 중량이 2230kg으로 마력당 무게가 5.86kg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로백 테스트에 가름합니다. 연비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 주행 정보 리셋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벌써 5시 12분. 많이 늦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해가 지겠죠. 본의 아니게 또 야간 주행을 하게 되네요. 5시 반인데 벌써 어둡고요. 계기판이 아주 분위기 있죠. 앞에 모습을 그냥 실제 화면을 투사해서 계기판 정보를 띄워주니까요.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7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9.9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이제 교도역 너거리에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자, 최종 연비 리터당 9.4km 기록했습니다. 자, 주행거리 55.5km고요. 1시간 50분 동안 달려왔네요. 교통체증이 그만큼 심했다라는 얘기고, 그런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8km보다 더 좋은 리터당 1.6km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제네시스 GV80 쿠페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변속 레버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계가 있는 이 부분, 구성은 좀, 디자인은 좀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두 개의 큰 원,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두 개의 레버를 똑같이 동그라미 원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하는 레버 조작을 할 때의 느낌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볍고 헐겁고 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음성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음성명령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헬로 벤츠, 안녕 BMW처럼 아리아도 있죠. 목소리로 음성명령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을 텐데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요. 음성명령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GV80 쿠페 한국형 프리미엄 SUV의 기준을 잘 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 성능 면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의 수준을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메이커들을 추월하는, 넘어서는 가장 앞선 면모를 보이고 있죠. 어디 내놔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잘 완성하고 있다 싶습니다. 쿠페 라인을 적용한다면 어떤 그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좀 더 높아지고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다만 자칫 그런 시도가 실내 공간을 조금 좁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잘 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그리고 편의 장비들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는, 또 일정 부분에서는 앞장서는 그런 면모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제네시스 별도 브랜드로 독립해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제네시스의 전략이 아직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